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능원정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하기로 했습니다.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조계종의 선명상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여야의정협의체 여당 측 대표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예방을 받고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논의해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산하 출가장려위원회가 출가 확대를 위해 젊은 층의 출가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활용 방안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500년 전통의 서울 목동 용왕산 본각사가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이자 승보종찰 송광사의 서울 목동 분원으로 간판을 새로 달고 서울 서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습니다. 아시아 11개 나라 젊은 작가들이 각자의 다양한 삶의 궤적을 녹여낸 작품들이 서울 리움미술관에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 실제 클라이밍까지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능원정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에 대한 능원정사의 질문에 현대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정서와 언어에 맞는 수행법을 알려주고자 선명상 보급 확산에 나섰다며 5초 멈춤, 5분 명상을 생활화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일과 생활에도 능률이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총무원장 스님의 선명상 유튜브를 보고 감동받았고 선명상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과 사서실장 진경 스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처장 탄웅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500년 전통의 서울 목동 용왕산 본각사가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이자 승보종찰 송광사의 서울 목동 분원으로 간판을 새로 달고 서울 서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사찰 매각 파문과 수행 환경 침해 등 우여곡절을 딛고 도심 속 전통 사찰로서 새 출발을 다짐한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속 힐링 명소 서울 목동 용왕산 잔악의 전통사찰 본각사 앞마당에서 장중한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선시대 전국에 소금이 모여든 교역의 중심지이자 강과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문화의 전통을 이어온 본각사가 서울 서남권의 수행 포교 도량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이자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의 서울 목동 분원이 됐음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 본각사 주지 상훈 스님과 각계 주요 인사, 신도들이 오방새 끈을 잡아당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용왕산 본각사라고 쓰여진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보사찰 중에 그 유명한 승보사찰, 순천의 송광사, 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사찰 조계총림 21교구, 송광사 서울 분교 본각사 포교원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현판식을 하게 됐습니다. 본각사는 500년 이상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간직한 도량으로 재단법인 대각문화원 소속 사찰로 운영되오다 2년 전에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이유로 근린 공원 내 사찰 건물과 부지가 서울시로 매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회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보물 1147호 묘법 연화경이 반출되고 사찰 시설 훼손, 북카페와 문화센터 건립 시도 등이 이어져 본각사의 수행 환경이 침해를 받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용왕산 본각사는 전문가를 동원한 연구 용역을 통해 사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고 지난 6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연대에 이어 이번에는 송광사 소속 말사 등록으로 사찰의 정체성을 한층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보면 옛날에 어떤 비석에 보면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뭐 조선국 무슨 팔도 총림 뭐 하듯이 저희들이 본각사가 이렇게 긴 이름을 하면 이렇게 깁니다. 근데 단순하게 하면 대한불교 조계종 본각사입니다. 본각사
송광사와 인연을 맺게 되고 또 앞으로 뭐 양천구나 서울시에서 큰 불교의 포교 역할을 할 것이라 또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저희도 뭐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봉 박사는 이번 현판 제막식을 계기로 서울의 젖줄인 한강과 불교 문화의 중심이었던 안양천을 잇는 중심축으로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미래 문화유산을 개발해 서울 서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매우 글로벌하고 또 이 문화 콘텐츠를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가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부터 우리가 이 봉각사, 송광사를 중심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요. 봉 박사는 이와 함께 도심공원 내 자리한 전통 사찰로서 지역 주민들의 힐링과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도 자리 잡을 계획입니다. 불교적인 삶이라 하는 것은 존재하는 삶입니다. 소유하는 삶이 아니에요. 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불교 가르침입니다. 존재하는 삶. 현재를 잘 살 줄 아는 삶이에요. 여기 지금이에요. 스토리가 있는 사찰 서울 목동 용왕산 봉각사가 지역사회의 포교와 문화 융성을 이끄는 중심 사찰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여당 측 대표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예방을 받고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논의해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치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은 그동안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이름으로 중재 입장문을 내는 등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총무원장 스님이 앞장서준 덕분에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 석상에서 머리를 맞대게 됐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은 국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선명상 확산과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산하 출가장려위원회가 출가 확대를 위해 젊은 층의 출가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활용 방안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출가장려위원회는 어제 서울 전법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한 해 동안 진행된 조계종의 출가 사업과 콘텐츠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출가장려위원회는 지난 5월 KBS의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힙한 출가는 출가 생활을 효과적으로 알렸지만 출가 안내서 제작과 홍보부스 운영 등의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도심사찰 수도암에서 창건주 스님의 기일을 만발공양으로 회양한 특색 있는 법석이 펼쳐졌습니다. 맛과 정성, 영양이 가득한 비건식 사찰 음식이 4부대 중에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대구에서 정시훈 기자가 현장 함께했습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에 자리한 수도암, 대웅전 안이 금강경 독송 소리로 가득합니다. 지난 16일은 이곳 수도암의 창건주인 유광당 현선 스님의 두 번째 기일로 주지 장우 스님은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법공양을 올렸습니다. 기일을 맞이해서 이제 신도님들께 만발 공양을 좀 올리고 또 저는 이제 또 불자님들에게 그 부처님 법을 공양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우리 스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983년 수도암을 창건한 현선 스님은 평생 이곳에 주석하며 가람소호와 전법에 매진해오다 지난 2022년 열반에 들었습니다. 주지 장우 스님은 와병 중인 은사 스님의 곁을 10수년간 지키며 지금의 수도암을 일궜습니다. 은사 스님 살아 계실 때도 그래 고생스럽게 모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입적하시고도 이렇게 여법하게 이래 잘 모시니까 너무 고맙죠. 네. 우리 성원 스님 애쓰셨다고 박수 한번. 수도암 주의 스님은 마음 가르치신 스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글자를 가르친 저하고 조금 더 네. 깊이가 다르니까 똑같게, 수도원 신도님들께서는 굉장히 복이 많으신 거예요. 네. 열심히. 가을볕이 따사로웠던 이날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만발 공양도 이었고 본체를 드러냈습니다. 콩치킨, 콩가스, 능이버섯국, 채소로 버무린 순두부, 야채 샐러드. 평소 사찰 음식에 조예가 깊은 주지 장우 스님이 채식 전문 레스토랑 베지나랑을 운영하며 사찰 음식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는 은산 스님과 오로지 비건식 사찰 음식만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승가에서 배웠던 바대로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고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그러면서도 현대인들에게 또 낯설지 않은 그 음식을 좀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개발하게 된 음식들이 베지나랑 음식들이에요.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며 몸과 마음이 모두 풍요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음식이 수행에 도움이 될지 얘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은사 스님을 떠올리며 만발 공양을 준비했다는 주지 장우 스님. 평생을 경전을 보고 8만 대장경을 다 외워도 금생에 외우는 걸로 끝나는 수도 있고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수도한 법당을 7보 보석으로 장엄한 공덕보다도 부처님 법을 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더 공덕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고 부처님 법을 제대로 올리는 것이 효이고 수행이며 전법입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사단법인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의 4번째 학술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사단법인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장 해달 스님이 관음사의 김석윤 창건주설을 반박했습니다. 스님은 김석윤의 관음사 창건주 주장에 대해서는 1909년 관음사가 창건 당시 김석윤이 의병항쟁으로 대구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관음사 창건에 끼어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또 관음사 창건이 1908년이 아닌 1909년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일부에서 김석윤을 운대사라는 노승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석윤은 당시 만 31세로 노승이 아닌 미륵교 신봉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김석윤이 운대사라는 주장은 광복 전후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운대사가 누구라는 기록 잡어요. 이거는 1909년 봄 처음 창건된 관음사 창건자는 복려관 한 사람이고 계산조고 초대 주지예요. 강원도 춘천의 도심 사찰 봉덕사가 불교 국가 네팔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불교 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네팔 유학생들을 위한 보시행의 현장, 춘천에서 최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룬 춘천 봉덕사. 봉덕사 마당이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분주합니다. 쌀과 라면부터 이불, 신발을 비롯해 가전제품까지 후원 물품이 경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네팔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봉덕사에서 마련한 후원 물품입니다. 봉덕사와 네팔 유학생들 간의 만남은 앞서 네팔 유학생 한 명이 한국 불교를 체험하고 싶다며 봉덕사를 찾으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유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기숙사에서 나와 생활하면서 이불이나 겨울옷이 필요하다는 말에 주지스님은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봉덕사 신도를 중심으로 후원 물품을 모았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소문을 듣고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 우선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유학을 나왔으니까 얼마나 낯설고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 종교를 떠나고 국가를 떠나서 그 친구들을 따뜻하게 좀 보살펴주고 또 이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불교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절로 우리 학생들에게 스며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덕사는 강원대학교 네팔 유학생들에게 성금 1,300만 원과 후원 물품 등 총 3천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위해 봉사단과 함께 네팔 현지 음식을 직접 준비해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강원대 학생들이 모아서 여기 봉덕사 절에 왔어서 이거 네팔 음식 먹고
저기 네팔 음식 먹으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네팔 음식 맛 똑같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게 생각했고 참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 봉덕사 와서 저기 춘천 사람들이서 많이 선물 주셨어요. 저 선물에서 많이 받고 오늘 하루 중에 감사롭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oday me and my friends are so happy to be here, and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volunteers and all the people who distributed all these goods for us, and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or doing all these things for us. Thank you.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공부에 대한 열정 하나로 낯선 땅 한국을 찾은 네팔 유학생들. 봉덕사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네팔 학생들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EBS 뉴스 최승환입니다. 아시아 11개 나라 젊은 작가들이 다양한 삶의 궤적을 녹여낸 작품들을 서울 리움미술관에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경로를 찾아 나선 젊은 세대들의 이정표에 종교적 신앙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이 작품에서 확인되는데요. 작품 속으로 들어가 실제 클라이밍까지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담았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헬멧과 전용 신발, 안전 장비를 착용한 관람객이 15m 높이의 클라이밍 벽을 오릅니다.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고 안간힘을 짜내 홀드를 잡고 버티며 혼자만의 사투를 벌이다 안전줄의 의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 벽은 단순히 미술관에서 클라이밍을 하는 특별한 체험을 위해 만든 작품은 아닙니다. 서울 리움미술관에 설치된 정지연 작가의 작품 카에루는 스피드 클라이밍 루트를 2번 반복 배치하고 정상에 3D 스캔으로 만든 일본 신사의 개구리 조각상을 두었습니다. 일본어로 개구리와 돌아오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카에루는 모험을 떠난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체험형 이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은 또 처음인 것 같고 되게 신선하고 새롭고 근데 작품 의도를 아직은 모르겠지만 알고 다시 해보면 뭔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를 비롯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11개국의 주목받는 신예 작가들의 작품 60점을 선보이는 리움미술관의 아트 스펙트럼 드림 스크린은 밀레니얼 이후 세대의 감각과 시대상을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공포를 모티프로 지어진 집에 미로처럼 얽힌 수십 개의 방들은 파편화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 놓인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의식을 형상화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과 스크린을 통한 경험을 한 첫 세대인데요. 우리가 더 이상 거대 서사나 그런 전도 유망한 어떠한 것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른 삶의 경로를 찾아가는지 탐색하는 그런 작가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가들은 지역적 특징과 문화를 기반으로 인터넷, 서브컬처, 게임, 대중문화 등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특히 동시대의 고민을 정신적 뿌리가 되는 각국의 신화와 종교, 믿음 등으로 풀어내며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태국 작가 콩칸 룽사왕은 말리부차라는 전통춤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디지털 신전으로 재해석하고 중국계 미얀마 작가 소유 누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가 신격화된 뱀 여신 등을 독특하게 빚어냈으며 카몰락 숙차이는 태국 설화 속 붉은 연꽃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성 인물을 화려한 색감의 사진 작업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다양한 배경 중에는 종교적인 배경도 되게 다양했거든요. 여러 믿음과 종교와 그런 토속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작업들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아시아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VR 기기를 써보고 영상을 감상하거나 사진을 찍고 클라이밍도 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한 관람객들이 마지막에 만나는 작품은 넓은 판 위에 팽팽하게 당겨진 줄과 그 끝에 작은 존재가 버티고 있는 고위험 여분의 미래입니다. 흔히 독립적이고 탈종교적 성향으로 치부하는 전 세계 MZ들도 불확실한 현재를 달래줄 위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기존 종교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리움미술관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 불자들이 지난 27일 대구 성불사에서 남방불교의 가사공양의식 카티나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성불사 주지 옥당 스님과 인연이 있던 태국의 폴 스님과 4명의 태국 스님에게 태국 불자들이 가사를 올리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태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카티나 행사 성불사에서 많이 왔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일반 불자들은 복을 짓는 계기가 되고 또 스님들에게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번 생에 깨달음을 꼭 얻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성불사에 찾아오면 편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